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공장 7월 9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신용 관련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정도, 한 달 정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 쪽에서만 참고해서 1조 원, 이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온 거죠. 그만큼 지수의 변동성도 컸습니다만은 그에 반해서 신용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최근 목요일장과 금요일장의 지난주 금요일 전후로 해서 가장 최대가 나고 1900억이 하루가 나고, 그 다음에는 100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이제 줄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달 사이에 그 물량이 나와서 투자 심리는 신저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현재 장 마감이 진행된 이후에 해외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된 완벽하게 뭐 해결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 ING 되고, 중국도, 미국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이슈를 11월 중간 선거까지 그 의미가 잠시 후에 있는데,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끌고 갈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뇌리에 강하게 임팩트를 줬죠. 무역 분쟁, 관세 부과 라는 명제 부분들로 온갖 방송에서 다 오픈을 했는데, 불확실성이 일단 관세 부과가 되면서 부과를 할까 말까, 그리고 아침 모닝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비중에서 5천억 정도의 수출을 진행하는데 360억 정도 관세 부과가 됐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 대비 주가 하락 부분들 보면 상당히 먼저 더 많이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왔다는 걸 먼저 우리가 일단 체크를 해둘 수 있고, 두 번째로 무역 분쟁과 금리 관련된, 특히 최근 한두 달 사이에는 무역 분쟁 이슈가 가장 시장에 핫한 이슈였는데,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상하게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현재 지금 장 마감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홍콩 상해 종합지수, 특히 홍콩 H지수 2%대 상승이 나왔고, 가장 무역 분쟁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있죠. 상해 종합지수가 2%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더 커진다고 하면 저렇게 반등이 나오면 안 되겠죠. 특히 상해 종합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2.3%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주가는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 개인 투자자들은 무역 분쟁이 더 커지나 보다, 관세 부과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 확산이 되겠다라는 의지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을 떠나고, 수급도 1조 원 이상 털리면서 이리저리 다 얻어맞았죠. 근데 정작 가장 우리나라도 간접 효과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가장 핫한 이슈였는데, 상해 종합지수는 2%대, 심천이 2.4%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 심리는 최저인데 해외 지수는 2% 급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오늘 장중에 한 5천 기억 정도 선물 매수 들어왔다가 좀 마감에는 좀 더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해외 지수, 특히 무역 분쟁의 가장 다이렉트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반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수급도 한 번, 두 번 정도 격하게 반응을 시키면서 꼬리가 몸통 흔들면서 그대로 제대로 흔들어 버렸어요. 이 이슈는 계속 11월 달까지 계속 여진을 만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미국의 상무부라고, 무역 대표부라고 할까요? 무역 대표부가 오늘 주말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90일간 중국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 신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워낙 분야도 다방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핑계거리를 댔어요. 뭐라고 핑계거리를 대냐면, 혹시 그쪽 업체들, 많은 수입 업체 쪽에서 이런 신청을 요구를 해와서 90일간 대중국 관세에 한시적으로 면제 신청을 접수를 받겠다. 그래서 선별해서 면제 신청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 부분도 줄 수 있다는데, 이 신청 접수가 1년가 유예요.
자, 90일이라는 기간을 따져보면 석 달이죠. 그러면 10월 정도까지, 뭐 이제 오늘 신청을 받으니까 기본 10월 11월 달까지 중간선거 기간하고 딱 맞물려요. 중간선거 전까지 현재 유지 부분들을 하고 기업들 수입업체들한테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관세를 한시 면제 신청을 받아서 관세 부과 부분들 면제할 어떻게 보면 꼼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신청 접수한 유효를 1년 동안. 그러면 뭡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360억 달러고 2주 뒤에 또 100억 달러, 100억 중반 정도의 규모 부분들 관세 부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리 360억 달러라는 규모를 보고 주가가 먼저 놀라서 두 번 정도 신용도 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도 털어야 되고, 변동성도 꼬리가 몸통 흔들면서 변동성 매매 부분도 해야 되는 게 다 이용을 한 거죠. 근데 정작 우리가 우려했던 관세 부과를 통해서 전면적인 무역전쟁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360억 달러를 가지고 관세 부과해 놓고 꼼수로 90일간 중국 관세 면제 신청 접수 부분들을 받고 이 기간을 1년간 유효로 시켜놨어요.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죠, 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주가 하락 부분들, 무역 분쟁에 대한 모멘텀 측면 부분들 분석했을 때 이것은 다 이제까지 보이는 차트가 급락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헛방이죠, 헛방.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역 분쟁에 각인이 됐었고 관세 부과로 돼서 더 크게 각인이 됐죠. 그런데 손이 안 나가요. 그 와중에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이 제도 부분들 1년간 유효 한시 면제 시청 부분들 받았고 상해 종합지수는 2%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급등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로 생각하면. 근데 개인 투자 심리는 최저를 갱신해서 지하 10층을 넘어서서 더 지하 동굴을 파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뭐 대표적인 종목군에서 아무래도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수급의 공백이 있고 수급에 의한 반등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종목군, 테마 아니면 어떤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형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오늘 약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은 철강주들, 포스코라는 현대제철, 아무래도 이제 EU에서 철강 관세 부과하고 그 다음 경협주들도 오늘 주말에 경협주들도 오늘 약세가 상당히 두드러졌죠. 아무래도 모멘텀이 조금 약했던 부분들입니다. 의미 부분들 한다고 하면 경협주하고 철강주하고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주말에 북한에서 좀 강경 발언 부분들이 좀 나왔죠. 이거하고 EU 쪽에서 철강 관세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거는 일시적인 테마, 모멘텀이 약세를 이끄는 하나의 요건 부분 나왔고, 최근 계속 신저가가 나왔던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을 전에 해드렸던 것처럼 LCD는 어떻게 보면 지고 있는 사양 산업이에요. 기존의 LCD 자체가 워낙 이제 공급 강의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중국 업체 자체적으로 계속 치킨 게임 부분들을 하고 있고, 다음 차세대는 OLED 쪽인데 OLED 쪽에서는 WOLED가 되느냐 아니면 프린팅 방식이 되느냐, 이걸 누가 기성권 부분들을 빨리 잡아가느냐. 특히 WOLED 방식에서는 LG 디플이 우선권을 잡아갖고 기술력을 확보를 했는데 중소형 쪽에서 공급이 미진하다 보니까 LCD 가격은 떨어지고 중소형에 대한 공급 부분들이 미진하다 보니까 LG 디플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타겟팅 부분들 냄새가 좀 구린내가 좀 많이 나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모멘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LG 디플에서 아이폰 공급 가능성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등 부분이 나왔다. 이번 주 장세의 특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포스코 철강주 약세는 경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협주는 주말에 있었던 그 폼페이오, 그다음에 북한의 반발, 정전협정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그 비핵화를 먼저 하느냐, 서로 기싸움 부분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들었고, 여기에 유럽에서 관세 관련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경협주 철강주가 약세가 나오고, LG 디플은 OLED 쪽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LCD 가격이 폭락이 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한 부분들이 그것도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신저가 나왔다 해가지고 주가가 이번에 급락 부분이 나왔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주가의 하락을 만들었을 때 메인 이슈 내용은 무역 분쟁이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는 것은 상해종합지수인데 상해종합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투자심리는 전저점을 깨진 것처럼 최저치 부분들을 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장세의 특징을 딱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되고 어떤 이슈 모멘텀 부분들이 부각되면 거래가 유입되면서 이제까지 급락이 나왔던 부분에서 쇼커버닝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얘기 좀 드렸죠. 서로 섣불리 다음 카드를 쓰기에는 물론 이제 하나의 또 이슈 부분들 만들겠죠. 11월달 중간선거를 위해서 또 뭔가 액션 부분들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세가 부과돼서 실행이 되느냐, 그래도 글로벌 경기 부분이 다운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런 이슈 부분들 생길 때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도 보면 무역 분쟁은 경기에 마이너스된 요건이라는 그런 코멘트 부분을 했죠. 그럴 경우에 금리 인상 속도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되느냐, 그 전에 구두로 하겠다 이 부분에 변동성 요건 부분들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전체 실적의 흐름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9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에서 한 줄 키워드 90일간 중국 관세 한시 면제 시청 부분들을 받기 시작했고 1년간 유예를 하고 이로 인해서 해외 지수는 장중에 한 선물에 한 5,000기억 정도 대량 매수가 들어갔고 해외 지수 특히 직격탄을 받을 거로 생각했던 상해 종합지수는 2%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 심리는 최저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7월 9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